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 캄보디아에서 우리 한국 청년들을 노리는 범죄가 크게 늘고 있다는 소식 혹시 들어보셨나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사건들이 그냥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사회가 마주한 훨씬 더 깊고 근본적인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을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게 상황이 정말 심각해요. 좋은 일자리가 있다, 이 한마디에 희망을 품고 캄보디아로 향한 우리 젊은이들이 현지 범죄 조직의 덫에 그대로 걸려들고 있다는 겁니다. 한 번 걸리면요, 감금의 폭행은 기본이고 원치도 않는 범죄에 강제로 가담해야 하는 정말 끔찍한 현실에 놓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것도 왜 하필 유독 한국인들이 표적이 되는 걸까요? 이게 그냥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바로 캄보디아의 위기입니다. 우리가 뉴스 헤드라인으로만 접했던 그 사건 너머에 과연 어떤 진짜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죠. 보시는 것처럼 피해자들이 겪는 현실은 정말 참혹합니다. 달콤한 말로 유인해서는 감금하고 폭행하고 결국엔 개인의 비극을 넘어서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이미지까지 깎아내리는 심각한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파트입니다. 방치의 근원.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아주 파격적인 진단이 나옵니다. 이 문제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는 개념이 바로 방치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웃이랑 처음 만나서 앞으로 잘 지내봐요 하고 악수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아예 쌩 하고 무시해버리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국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외교 관계를 맺어만 놓고 그 뒤에 실질적인 교류나 노력을 하지 않으면 바로 거기서부터 문제가 싹튼다는 거죠. 정말 뼈아픈 지적이죠? 선진국은 자국민을 지킨다. 지금 대한민국은 후진국이 되어가고 있다. 자국민을 지키는 게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데 우리가 그걸 놓치고 있다는 아주 날카로운 비판인 겁니다. 자, 그럼 이 방치가 대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계속 한번 따라가 보시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그동안 정말 많은 나라들과 수교를 맺었잖아요. 근데 관계를 맺기만 했지 그걸 의미 있게 또 꾸준히 이어가는 데는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캄보디아처럼 한때 우리와 가까웠던 나라에 뭐랄까 일종의 힘의 공백이 생겨버린 거죠.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발 빼면서 만들어진 그 빈 공간, 그 공백을 과연 누가 채웠을까요? 자연은 진공을 싫어한다고 하죠. 국제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를 바로 중국이 파고들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인데요. 어떤 관계든 방치되면 거기엔 빈 공간, 즉 진공 상태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 빈자리는 반드시 다른 무언가가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캄보디아에서 한 발 물러선 바로 그 틈을 중국이 놓치지 않고 파고들기 시작한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상황이 딱 보이죠? 우리는 이거 수익성이 좀 하면서 머뭇거리는 사이에 중국은 1대1로라는 거대한 그림을 그리면서 캄보디아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쏟아부은 겁니다. 특히 인프라를 완전히 장악해버렸죠. 결국 우리가 외면했던 그 기회를 중국이 아주 전략적으로 낚아챈 셈이에요.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문제입니다. 도미노가 쓰러지기 시작하는 거죠. 첫째, 중국의 투자가 확 드러나요. 그럼 둘째, 그 돈 냄새를 맡고 삼아배 같은 중국의 거대 범죄 조직들이 스멀스멀 들어옵니다. 그리고 셋째, 이들이 현지에 있던 한국인 범죄자들과 손을 잡는 거죠. 이렇게 세력을 키운 이들이 바로 우리 한국 청년들을 다음 타겟으로 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더 시야를 좁혀서 국가적인 문제를 넘어 개인의 차원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체 왜 수많은 외국인들 중에서 유독 우리 한국 청년들이 이렇게 범죄 조직의 손쉬운 먹잇감이 되고 있는 걸까요? 이거 정말 충격적인데요.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납치 표적 순위 1위가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합니다. 아니, 왜일까요? 범죄자들 사이에 이런 인식이 퍼져 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건드려도 돼. 걔네 정부는 자기 국민한테 별로 신경 안 쓰거든. 정말 기가 막힌 얘기죠.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분석이 나옵니다. 해외에 나가는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누는 건데요. 한쪽은 그냥 돈 벌러 혹은 돈 쓰러 가는 사람. 다른 한쪽은 명분을 가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이 명분이라는 게 뭐냐면 봉사활동이라든지 문화교류라든지
뭔가 나 자신을 넘어서는 더 큰 목적을 가진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뚜렷한 명분 없이 그냥 개인적인 욕심만 채우러 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들이 위험을 부를까요? 예를 들면 해외 나가서 막 과시하듯이 돈을 펑펑 쓰는 모습, 아니면 딱 봐도 어떻게 쉽게 돈 좀 벌어볼까 하는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이런 모습 하나하나가 범죄 조직들한테는 아, 저기 쉬운 타겟이 있네? 하는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마지막으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적인 차원, 그리고 우리 개인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제시되는데요. 그 모든 해법의 중심에 아주 중요한 철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홍익인간입니다. 홍익인간,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라. 다들 아시죠? 이게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의 철학이라는 겁니다. 내 개인의 이익만 챙기는 게 아니라 인류 전체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마음가짐, 모든 문제 해결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 국가는 그동안 방치해왔던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다시 살피고 적극적으로 가꿔야 합니다. 둘째, 우리 개인들은 해외에 나갈 때의 마음가짐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거죠. 그럼 개인이 뭘 할 수 있을까요? 우선 해외에 나가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나는 왜 가는가? 이 명분을 분명히 세우라는 거죠. 그리고 그냥 소비하는 관광객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이롭게 할 리더로서 행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내면의 힘을 기르는 수련도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그 예시로 태권도를 들고 있어요. 이게 단순히 싸움 기술을 배우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정신력을 기르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스가 우리에게 오는 것은 공부하라는 뜻이다. 이것이 우리의 큰 공부다. 캄보디아에서 들려오는 이 가슴 아픈 소식들, 그냥 안 됐다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던져진 아주 큰 숙제이자 공부 과제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배우셨나요? 우리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오늘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